역설적으로 드레스는 저가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굉장히 저렴한 드레스워치 SCXP031입니다. 진짜 시계에 대한 취향은 끝도 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크로노그래프에서 다이버워치로, 다이버워치에서 심플한 3Hands 툴워치로 결국에는 드레스까지 오게 되었네요. 사실 반강제적이기도 해요. 무거운 브레이슬릿을 손목이 더 이상 못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시계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이 관여하게 되겠지만 드레스워치는 다른 분야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계 역사에서 근원에 가장 가까운 분이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디테일이 많지 않기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고, 애호가분들의 성향도 단단합니다.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전 드레스워치에서만큼은 비교적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디자인도 조금 내려놓고 가격도 더 넓게 보고 브랜드도 열어놔야 합니다. 아니면 드레스워치는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레스워치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더 좋은 드레스워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이코 쿼츠 무브먼트 1호차 플러스 마이너스 0.5초, 사이즈 35mm, 두께 6.9mm, 러그 투 러그 42.8mm, 18mm 러그, 29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 대략 13만원 안쪽의 가격. 숫자만 보면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를 압도합니다. 특히 줄줄의 범용성을 올려주는 18mm 러그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봐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러그가 삐끗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17mm, 19mm 이렇게 되면 줄줄이 정말 어려워져요. 밸런스입니다. 다이얼 내부의 디자인과 시계 자체의 퀄리티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케이스의 밸런스는 사이즈와 두께의 조합으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고 얇아야 해요. 먼저 사이즈는 허용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로 시계의 급을 나눴을 때 제가 희망하는 작은 사이즈의 남성용 드레스워치를 허용해주는 곳은 마이크로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메스티지나 럭셔리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드레스워치는 대중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원하는 수준의 스몰 사이즈 드레스워치는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의 비율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두께입니다. 남자가 나이 먹으면 뚜껑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레스워치는 결국 두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허용의 범위인 것 같고 두께는 능력의 범위인 것 같아요. 셀리타 SW200 같은 기본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두께가 4mm대입니다. 방수 같은 여러가지 스펙들을 포기하고 얇게 뽑아낸다 하더라도 10mm 이하로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고요. SW210 같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의 두께가 3mm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얇게 뽑아낸다 한들 9mm 이하는 쉽지 않습니다. 푸조 7001의 두께가 2mm대입니다. 두께와 수동 감성 그리고 브릿지의 구조가 깔끔하다는 점이 덕후들을 자극할 만한 무브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작은 사이즈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담은 드레스워치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쿼츠 무브먼트예요. 감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두께 하나만 바라본다면 쿼츠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계식 무브먼트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두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롤렉스, 오메가 같은 럭셔리 워치메이커들이 쿼츠를 사용하는 건 자살 행위이고, 그나마 티소나 해밀턴 정도까지가 쿼츠를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해밀턴은 드레스가 약하고 티소는 사이즈를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이코는 쿼츠 혁명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브랜드 밸류 역시 쿼츠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룹 소속 브랜드가 아니라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면서 정말 많은 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가 없겠어요? 세이코 돌체, 셀렉션, 스피릿 이렇게 쿼츠 드레스워치를 잘 찾아보면 사이즈와 비율을 잡은 드레스워치는 세이코 내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계를 선택한 이유는 러그 때문이에요. 러그가 되게 예쁘고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독립시계 브랜드 중에서 키쿠치의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브랜드의 러그 디자인과 비율이 이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에 비해서 넓은 러그, 살짝 들어간 라인이 과하지 않고 두터운 폭과 넉넉한 길이감, 이것들이 제 취향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조합들이 특별한 것으로 변모하는 건
결국 두께가 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가 들어가면서 두께가 11mm 중반 혹은 10mm 중반으로 두께감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요. 다이얼은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 제가 바형 인덱스보다 아라빅 인덱스를 더 좋아해서 SCXP033은 같은 케이스의 아라빅 인덱스거든요. 그런데 033은 핸즈와 초침의 색깔이 달라요. 이건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형인 031로 선택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은빛 톤 다이얼 위에 일반적인 썬네이 브러싱이 입혀져 있고 그랜드 세이코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입체감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플랫한 다이얼 위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심플한 바형 인덱스, 그리고 세이코 이름과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워터 레지스트. 혹시 이 폰트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세톤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비비면 지워지지 않을까? 베젤의 두께, 비율, 디자인도 깔끔하고 글래스는 미네랄로 완벽한 투명도와 부드러운 곡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파이어 글래스였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전 2개 정도의 미드 케이스에 드레스워치의 디자인이 꽉 채워져 있고 케이스백에는 세이코스럽게 간단한 스펙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건 디테일인데 이게 되게 작은 시계다 보니까 케이스와 러그홀 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스트랩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가는 공간을 케이스백에 파내줘서 줄질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착용감은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스트랩이 대략 10g 정도, 시계 헤드가 20g 정도니까 손목에 하루 종일 올려놔도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쿼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사이즈감을 보여드릴게요. 실사이즈 35mm인데 러그의 디자인과 폭이 조금 풍족한 편이라 36mm 혹은 37mm 정도로 체감되는 것 같아요. 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더 멀리. 어때요? 이쁘지 않습니까? 요즘 시계질이 정말 어렵습니다. 애호가들조차 부담될 정도로 시계 가격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기술력은 정체, 도전은 상실, 몇몇의 브랜드에서 헤리티지의 부활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격과 상관없이 숨어있는 보물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상당한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으로 사기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실물이 훨씬 나요.